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엔 자연스럽게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뿐만 아니라 근 10년간의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전 20대 끝자락에 있으니까. 며칠 전 어떤 알고리즘에 뜬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유튜버가 제 나이 또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본인의 20대 발자취를 돌이켜보는 일종의 헌정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30대에 진입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이 험난하고 두서없던 20세를 지나 성인이 되어도 자긴 또 새로운 꿈을 향해 또 다른 배움을 시작하려 한다. 라는 그 결심에 이르게 된 데까지의 과정을 담아서 쭉 연도별로 보여줬습니다.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참 그런 업앤다운들을 보여주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또 어쩜 사람마다 이렇게 인생이 다 다를까. 다 각자의 타임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인생에 정답이 없더라고요. 무슨 보험 설계처럼 정해진 틀에 짜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 결혼, 출산은 다 옛말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정형화된 틀에 맞춰 사는 그런 인생을 쫓는 시대는 갔구나. 물론 누군가는 이게 또 로망일 수도 있으니까 그 길을 택하겠지만 다 각자의 방향, 개개인의 방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것저것 해온 것도 많고 이력서에 추가할 경력 활동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거예요. 인턴, 유학, 어학연수 등등 안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전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는 거예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딱히 나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교훈을 줌과 동시에 본의 아니게 제 삶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인 거고 또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또 열심히 안 살아왔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나름 이것저것 한두 개씩 작은 도전을 해오긴 했습니다. 저도 20세 중반에 영어 공부에 꽂혀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그 일화를 글로 써보기도 하고 또 팟캐스트까지 시작하고 한 해에 한두 개씩 무언가 작은 도전을 해왔어요. 일까지 해오면서. 물론 이 모든 건 돈을 벌기에 가능했던 거죠. 돈을 못 벌었으면 다른 거에 눈을 돌릴 겨를도 없었겠죠. 심지어 저는 자취까지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아온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 제 삶을 투영하다 보니까 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고 혼란이 가중된 거죠. 여러분은 본인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산다는 것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대충 살면 안 될까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 그냥 대충 살면 안 될까? 어차피 자기 명대로 살다 가는 건데. 솔직히 이 열심히라는 표현이 다소 추정적입니다. 개개인마다 기준이 달라요. 누구는 그냥 직장 열심히 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일 외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승진, 누구는 내 집 마련, 누구는 결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약간 행복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추상적이라는 거. 오늘은 말이 나온 김에 저희 20대를 한번 쭉 살펴볼까 해요. 나의 불완전한 20대 에피소드에서 다루긴 했지만 혹시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다루기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저의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며 이 열심히 사는 것의 기준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본인의 지난 발자취를 한번 상기시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 인생의 허무함,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살면서 한 번쯤 떠올릴 법한 다소 철학적인 이런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의 20대, 초반부터 한번 가볼까요? 전 20대 때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특히 초반, 어떻게 보면 중반까지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욕생활이 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련이 없거든요. 더 이상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어디가 유행인지, 어디가 핫한지, 맛집, 술집, 인스타 팔로워 등등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포모를 느끼지 않아요. 물론 몇 달 전 잠깐 여행병이 도졌을 때는 그 포모 증후군이 있었긴 한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였고 이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그 놀았다는 게
부모님 등골을 빼먹으면서 놀았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놀았습니다. 놀려면 돈이 필요해요. 아시죠? 노는데도 돈이 듭니다. 짜잘짜잘하게. 저는 20살, 성인이 되고부터는 용돈을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명절이나 가끔 이제 뭐 가족 모임 그런데 나갈 때는 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매달 받는 용돈 그런 거는 일체 없었어요. 뭐 원한 적도 없고요. 그냥 저는 그 성인이라는 그 무게를 제대로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밥벌이는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성인 돼서 구하는 직업마다 딱히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직종? 어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뭐 경력, 스펙 이런 걸 쌓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직 월급, 다달이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가족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으니까. 저는 다른 기호도가 아니라 속 안 썩이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머리 커서도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주된 효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뭐 장래성을 보고 어떤 직업을 택하기보단 일단 당장 빠른 입사가 가능한 뭐 채용에 있어서도 뭐 A4 용지 2-3장 꽉 채우는 그런 경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빨리 날 채용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곳 위주로 택했습니다. 그런 데를 다녀도 문제였던 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노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때론 일보다 노는 것을 더 우선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감이 부족했죠. 월요일에 출근인데 일요일에도 나가 놀았거든요. 알코올이 몸에서 다 완벽하게 분해되기 전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있던 적도 있고 온종일 일하면서도 저녁 약속만을 기다리며 좀 일을 꼼꼼히 하기보다는 시간 때우는데 비중이 더 컸죠. 그럼 그때 놀 때 어떤 기분이었냐? 불안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약간의 불안함은 있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불안함. 근데 놀게 되면 그런 불안감마저 다 떨쳐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순간이 어느 날 밤 몇 살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22살이었나? 친구가 이제 놀러 가기 위해 여느 때처럼 저희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밖에 한강 야경이 보이더라고요. 뭐 매주 보는 똑같은 한강이었죠. 주말마다 나갔으니까. 근데 그날은 문득 창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노는 인생의 끝이 있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나 20세 후반 돼서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그대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우리 이 생활의 끝이 있을까? 우리 정신 차리는 날이 올까? 친구가 몇 초간 답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결국은 끝이 있겠지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도 다 한때일 것이라는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20대 초반이었고 이제 중반에 들어서면서 급하게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죠. 6평 남짓한 조그마한 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직장에 좀 오래 붙어있게 되는, 지그시 오래 다니게 되는 그런 힘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왜냐? 월세를 내야 되니까. 뭐 일이 좋아서 잘 맞아서 붙어있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취가 이제는 농담이 아닌 거예요, 절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커버해야 되는 거죠. 의식주를.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시작하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혼자 지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취미생활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 배워보자. 그렇게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일본어 학습지였습니다.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일본어는 제가 7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는 거의 통달한 수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자식인 저한테도 당연히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7살 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붙여서 저도 이제 배우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오래 지속을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려고 하면 제가 이제 흥미를 잃더라고요. 이제 히라카나에서 가타카나 넘어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니까 제가 펜을 오래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년 배우다가 관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배우다가 자취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친구와 이제 짧은 일본 여행 계획이 생겼었어요. 어차피 일본 여행 가는 김에 조금이라도 배워가보자. 준비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습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강제성이 필요해서 뭐든 배우려면 선생님이 방문하는 그 형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숙제도 꼼꼼히 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학습지를 한 2달 했나? 그 이후에 제가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희한하게 일본어에 꽂힌 게 아니라 영어에 꽂혀왔어요. 일본에 있을 때 은근히 그 소통이 오류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일본어가 그 수준까지 안 되니까 이제 영어로 시도를 하는데 영어마저 내 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 영어 실력마저. 그래서 다녀오자마자 영어에 꽂혀버렸습니다. 그 자세한 디테일은 제가 브런치 스토리에 썼습니다. 책에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다녀오자마자. 여기서 잘하고 싶다는 건 오직 회화를 의미합니다. 뭐 토익, 토플, 아이엘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 한 줄에 추가할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 말하기 실력, 회화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샬라샬라하면 외국인과 대화하는 내 모습, 외국인들을 사귀는 내 모습, 당장 내가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실력을 갖추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영어에 열정이 생겨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젠 이걸 좀 써먹어보자. 아직 내가 뭐 완전하지 못한 상태여도 그냥 가서 맨땅에 헤딩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 어학연수를 결심합니다. 그나마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해요. 한다면 하는,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입만 털지 않고 남들한테 미리 떠벌려 놓고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뒤에서 묵묵히 계획한 것을 수립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혼자 어학원을 컨택을 했습니다. 뭐 상담, 어학원 선정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등록비까지 지불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애물에 맞닥뜨립니다. 제가 약간 푸념식으로 불평했던 부분이 왜 내 삶을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없을까? 좀 한 번에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이때도 찾아왔죠. 너무 난데없는 장애물에 부딪혀서 길을 잃었죠. 돈 다 내고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늘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LA 갈 수 있겠냐? 그때가 아마 2020년 2월, 3월? 그때 아마 이제 국내에 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갈 수 있겠냐? 괜찮겠냐?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부정했죠, 처음엔. 괜찮아지겠지. 잠깐 스쳐가는 거겠지. 근데 웬걸.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1년을 다시 미룹니다. 그때 가족들도 난리쳤어요. 그런 사례가 이제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어학원이 이제 그 환불 문제로 이슈가 생긴 거죠.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그냥 먹고 튀거나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해서 저도 이제 겁을 먹고 바로 이제 환불 신청을 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고 1년간의 준비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뭐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흔히들 말하죠. 1년 미뤄진 것도 어떻게 보면 저에겐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또 1년 뒤에 가서 만난 그 인연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때였기에 만날 수 있었던 인연들 아닐까. 그 전에 갔으면 혹은 더 후에 갔으면 만나지 못할 인연들이었을 텐데 그냥 모든 거엔 다 때가 있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위안하면서 다독였죠. 저한테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뭐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 그렇게까지는 뭐 말할 수 없지만 꽤나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녀온 후에 영어 공부에 대한 결의를 더 확실하게 다지게 되었고 또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또 인연이 돼서 제가 연락도 하고 이탈리아도 다녀오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수많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나비 효과처럼.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 내가 뭐라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삶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마주하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하나 성취했다는 성취감도 생겼고 또 여행이라는 삶의 또 다른 재미, 희망이 생기니까 과거에는 이제 매일 나가서 놀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것에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자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세이브해서 여행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과 멀어졌죠.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뭐 친구를 다 한 번에 끊어낸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시기였기도 했고 이제는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개발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렇게 놀고 하는 거는. 다 아는데 어떤 그림일지. 자연스럽게 이제 흥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후에 그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알차게 보낼지
프로덕티브하게 보낼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떠올린 게 팟캐스트여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 첫 패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서 감사하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 있다는 것 그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초기 때는 일단 1년만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시작하고 글도 한번 써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루틴으로 자리 잡아서 좋아요. 사람이 한 가지를 최소 3주 이상 반복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팟캐스트도 그렇게 이제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20대였고 이제 30대가 곧 다가오는데 이 나이라는 게 별거이면서 또 별거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라는 에피소드를 만들었었죠. 어떤 날은 벌써? 내 모레 30? 내가 뭐 했는데? 이러면서 또 어느 날은 30대가 기대돼요. 내가 또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질지. 그래서 대체로 나이에 대한 압박은 정은필이라 생각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제가 대부분 막내 포지션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상사분들, 어른분들이 항상 넌 아직 한창이다, 어리다. 내가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난 다른 선택을 했을 거다.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난 아직 어리구나 라고 여기고 살아온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못 해본 곳이 너무 많아요. 미국 어니언스는 그냥 출발선의 선 수준이었고 여행에 대한 계획, 열정도 아직 더 있고 그 다음은 제가 또 어떤 취미생활을 다져서 그걸 또 저의 커리어로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그냥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30대를. 20대는 10대의 연장선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어리다는 거죠. 생각이 단일 완전할 수가 없고 방황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20대는. 근데 30대는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루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허무하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죠. 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가족, 친척 혹은 공인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등등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우리. 이건 뭐 제프 베이조스도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승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가져갈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린 몸만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인생이 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보다 보면 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는데 순서 없고 내 몸만 가는 거고 언젠간 모두 끝을 맞이한다는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나름 인생은 또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질문도 생기죠. 대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진짜 무엇이 중요한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뭐지? 뭐 사람마다 답변은 다르겠지만 저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지금의 나. 지금 내가 괜찮은지, 행복한지, 걱정은 없는지, 밥은 잘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지금 기분은 어떠한지. 지금은 내가 중요해요. 왜냐?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내 이 한 몸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모든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신경 쓰이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거나 등등 어쨌든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모든 게 중요하죠. 결국 그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가족도 없고 연인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내가 있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다 사라질 것들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마다 답이 다를 수 있는데 한번 본인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몸의 장기의 시간을 늦추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의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소개된 것 중 하나가 유전자에 좋은 추억을 각인시키라고 해요. 뇌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사건을 자주 경험하고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좋은 기억을 유전자에 고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라고 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기의 시간이 빨라지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뇌의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장기의 시간이 느려진다 합니다. 스스로 기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을 보고 나서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험, 추억을 통해서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살면서 최대한 많은 좋은 기억과 추억들을 남기라는 거죠. 또 나온 내용이 평상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이란 일상생활에서 가급적 욕망을 쌓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 어려운 요구가 아닌데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치이다 보면 갖기 어렵죠. 그래도 최대한 좋은 사람들 곁에 두고 또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곁에 두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류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잘 살다 가는 거죠. 그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력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게 다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전 열심히 살아온 편에 속하나요? 물론 그런 기준은 없죠. 누가 감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우리 인생을. 그냥 저의 경험,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그 상자의 열쇠를 좀 열어서 본인만의 그런 인생의 타임라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각자 자신에게 이것저것 여러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의 기준은 없어요.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없습니다, 답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에 혈안이 되기보다는 본인의 그 리듬에 맞게,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도 또 너무 덜하지도 않는 그런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를 떠나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